저한테 한국에 가라고요? 영국 런던의 작은 작업실에서 앳된 여성이 전화기를 향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참을 언쟁하던 그녀는 결국 포기한 듯이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여성은 갑자기 몸둘바를 모르며 이제 진짜냐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과연 외국인 화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진 아트스쿨에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제 작품이 널리 인정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핫한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제 그림은 고대 그리스 신화를 투박하지만 생동감 있는 색채로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덕에 유명한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작품에만 전념했지만 갤러리와 계약을 한 뒤로는 전시회나 아트페어 등에 참석해야만 하는 일정이 추가로 생겼지요. 그런데 얼마 전 갤러리 담당자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 키아프라는 국제 아트페어가 열릴 예정인데 아시아권에 처음 데뷔하는 무대로 삼으라며 저에게 참석하라는 부탁이었죠. 아시아권에는 일본이나 중국같이 크고 강성한 나라가 있는데 첫 무대가 한국이라뇨. 게다가 저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을 좋아하지 않냐고요? 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1년 전쯤 제가 막 무명에서 벗어났을 때 한국에서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라는 분이 제 작품을 구입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 작품에 매겨지는 값어치도 중요하지만 제 작품을 소유하는 사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작품을 되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저에게 연락해온 그 사모님이 딱 그런 부류였습니다. 예술에 대해 깊은 이해도 없고 그저 제 작품을 소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다가 나중에 비싼 값에 팔려는 사람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제 작품을 팔지 않겠다 했고 그분은 저에게 차마 말로 표현 못할 엄청난 험담을 퍼부었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한 한국은 역시 배우지 못한 졸부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와 갤러리 사이의 계약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한국은 뜻밖에도 저의 상상을 초월한 굉장히 충격적인 나라였는데요. 한국을 오기 전에 경험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입국 심사를 진행할 때 디지털 스캐너가 없어서 저의 여권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만 해도 무려 3시간 이상이 소요됐는데 황당하게도 한국은 5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지품 검사를 할 때에도 디지털 스캐너 방식이 없어서 스스로 주머니를 직접 뒤집어서 보여주는 불편한 작업을 거쳤었는데 한국은 이마저도 그저 스캔 기계 밑을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10초 만에 종료되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경험한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공항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반응을 보이는 저의 모습에 저와 함께 동행한 갤러리 관계자는 이렇게 편하게 디지털로 입국 심사가 완전 종료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며 이제야 왜 한국을 저의 아시아 데뷔 무대로 정했는지 이해가 되냐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였습니다. 보통 영국은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운행한 나라라는 자부심만 있지 지하철 시스템은 너무 낙후되어 몇몇 역에서는 지하철이 도착하면 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이 직접 문을 열어야 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지하철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 시스템은 물론 선로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동 스크린도어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문을 손으로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들고 있던 짐까지 내려놓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공항 지하철은 도착하자마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고 또다시 당황한 저의 모습에 갤러리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하더군요. 사실 영국에서 지하철의 문을 직접 손으로 열 때만 해도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와 반대되는 자동문에 한국 지하철을 겪어보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까지 있는 모습은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취객이 지하철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제대로 닫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지하철의 사고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한 처음 올라탄 지하철에서도 한국의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저는 영국의 지하철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굉장한 이상한 기계를 발견했는데요. 살아생전 처음 보는 물건에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기계에서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지하철 객실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기계는 에어컨이었는데요. 영국의 지하철은 에어컨이 따로 없고 열차가 달리면 환기창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으로 차량 냉방과 환기를 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너무 더워 지하철 내 창문을 열어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먼지와 소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지하철에 에어컨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저는 눈이 휘둥그레진 상태로 에어컨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 그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짐칸까지 없어서 불편한 교통수단 그 자체인데 한국은 편하게 짐을 올릴 수 있는 짐칸은 물론 시원한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에어컨에 신기해하며 주변을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라고요. 영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영국 지하철은 휴대전화 신호가 터지지 않고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지하철 안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고 잘 사는 나라인지 평범한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지하철 안에서 전화통화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습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정말 영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 기술력을 탑재시켜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서는 영국처럼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 거미줄과 거미가 없다는 사실은 거미 천국인 영국의 지하철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쾌적한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고작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때부터 갤러리에서 한국을 선택한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의 표정을 확인한 갤러리 관계자도 서울로 진입해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더욱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더군요. 30분이 조금 넘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니 서울에 도착하는 건 금방이었고 지하철 내부가 상당히 쾌적해서 그런지 도착하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한국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은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 후 갤러리 관계자는 이미 서울국제아트페어가 열리는 건물 주변의 호텔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했지만 저는 일반적인 호텔보다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작품의 영감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나와 실제 눈으로 확인한 한국의 도시는 영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높은 빌딩과 쾌적한 대도시, 도심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길거리에 노숙자와 쥐가 너무 많은 문제는 물론 실제로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가방을 노리는 전문 소매치기범들이 항상 눈에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동유럽에서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할 때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매치기범에게 가방을 뺏길 뻔했고 유럽에서 소매치기 당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평범하게 길을 걸어다니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의 연속인 나라들을 다녔던 저에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걸어도 아늑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의 치안 자체가 너무나 우수한 듯 보였어요. 길거리에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이러한 치안의 위험 없는 생활이 익숙한 듯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통화를 하며 자유로움을 즐기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안전한 생활이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영국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범죄 조직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가게들의 수금을 받아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저녁 시간이 되어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저는 바로 이때부터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웬만한 남자보다 체력이 좋다고 자부했던 저도 미국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참가할 때에는 경호원들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았는데 한국은 미국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했고 심지어 길거리에 있던 편의점이나 세탁실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들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24시간이라는 놀라운 영업시간이 기본이었죠. 약 20분 정도 서울을 구경하며 걸어가니 작은 한옥 형식의 게스트하우스가 나왔고 저는 동료들을 따라 기대감에 부푼 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저녁 식사가 방금 끝난 듯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한국인은 주방 싱크대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과의 반가운 게스트하우스 방문 인사를 마친 저는 곧장 싱크대 앞에 한국인에게 다가가 보았고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죠. 저의 인기척에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넨 한국인 여성분은 뜬금없이 거품이 묻은 상태로 접시들을 물로 씻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던 한국인 여성분은 제게 능숙한 영어 발음으로 갑자기 왜 그러냐며 당황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보통 영국에서는 수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물로 접시를 씻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접시를 물에 씻더라도 무조건 석회가 남지 않게 다시 한번 세탁 티슈로 닦는 것이 정석인데 한국인 여성분은 거품을 물로 씻는 것은 물론 심지어 물기가 남은 상태로 접시를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러한 물의 수질 때문에 거품을 내서 접시를 씻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저 휴지로 접시에 소스를 닦고 물기 없이 말리는 것이 전부인데 게스트하우스 한국인 여성분의 설거지 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갤러리 관계자가 뛰어오더니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한국인 여성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한국인 여성분은 한국에서는 물에서 석회가루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수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며 설거지 세제로 충분히 거품을 내어 씻은 뒤 말리면 그것으로 접시 설거지는 끝이라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여성분은 물에 다 말려져 있던 접시를 들어 저에게 직접 보여주었고 눈앞의 접시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영국에서의 석회처럼 하얀 가루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회 가루 없는 접시를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럼 샤워를 할 때에도 석회 가루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질문을 건넸고 한국인 여성분은 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은 모든 물에 석회가 없다는 뿌듯한 표정을 보였는데요. 제가 태어난 영국에서는 샤워하는 물에서마저 석회가 나오는 것은 기본이라 항상 마지막 헹군 물을 따로 받아두었다가 샤워를 마친 뒤에는 몇 시간 동안 석회를 가라앉혀 놓았던 헹군물로 샤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인데 한국은 이러한 불편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던 것이었죠. 말 그대로 한국은 물을 틀고 그냥 씻은 뒤 닦으면 쾌적해지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었고 저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석회 없는 깨끗한 수질의 물에 이러한 수질 정도면 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여성분은 실제로 많은 집들이 정수기로 물을 먹기는 하지만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집도 아직 많다고 했고 그렇게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보통 영국에서는 물을 끓이게 되면 하얗게 석회가루가 뭉쳐서 음식을 망치기 일쑤인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나 도시 인프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상수도 시스템마저 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모습에 저는 알 수 없는 좌절감까지 생겼는데요. 만약 영국에서 한국처럼 깨끗한 상수도 시스템을 갖추려면 100년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엄청난 문제였고, 저는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편하게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저에게 직접 설거지를 해보라며 접시를 건네주었고, 저는 접시를 손으로 집어들자마자 또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여성분은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하면 수도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냐며 혹시 부자냐는 질문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중심 도시를 제외한 외곽의 도시들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온수를 몰아서 사용하는데, 한국은 시간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평범하다고 별것 없다고 생각한 한국은 정말 경험하지 않았다면 후회가 될 정도의 최첨단 편리함을 갖춘 나라였고, 저는 그제서야 왜 한국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도 한국의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온돌을 처음 경험해본 저는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계속 누워있고 싶은 게스트하우스의 온돌에 땀을 흘리며 온돌 바닥에서 피로를 풀었고, 그러한 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완전히 빠졌다며 한박웃음을 보이더군요. 땀을 흘리며 온돌 바닥에 누워있으니 몸의 전체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온돌 체험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에는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한옥으로 만들어진 게스트하우스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꽤 인기가 많은지 게스트하우스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이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 나라였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아름다운 나무 무늬가 새겨진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어진 영국의 주택과는 차원이 달랐고, 어째서인지 단열이나 통풍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코가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제 아트 페어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코엑스에 가면서 본 한국의 풍경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 정도로 도로 양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국제 아트 페어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성공적인 아시아 데뷔 무대를 펼쳤고, 교양 있고 품격이 넘치는 한국 미술 팬들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겪었던 한국을 그림에 녹아내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세상을 굉장히 좁게만 바라봤을 텐데, 이번 한국 여행은 저희 가치관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선진국의 나라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